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핀셋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벤치에 왔는데요. 한 회원분을 모시고 고민 상담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부자 대기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인 세대 생애 최초를 지금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유아체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시는 건가요? 살긴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주로 제가 돼 있고, 저희 아버님이랑 제 동생이랑이 세대 1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이제 한지 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책도 읽고, 그리고 분양권 투자반, 가치 투자반 지금 부스까지 듣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공부할 때는 이제 교재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구스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구스가 이제 실전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보고 있는 게 생애 최초를 노리고 있는 건데, 지방으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저는 이 경기 수도권에서 그걸 또 하고 싶은데 뭐 그렇다고 그게 잘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몇 개 썼던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고 조정장이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기다려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공부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구스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들 자료를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한테 좀 이입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지금 잘 이게 와닿지가 않고, 뭐 저를 좀 더 레벨업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더딘 상태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저 같은 불인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대학교 사회복지를 전공했고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지금 쭉 유아채용 일만 하고 있습니다. 유아체육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부동산 공부도 약간 좀 운동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요. 운동이라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다가 멈추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또 꾸준히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무척 공감하고, 앞서 이제 질문 주셨던 것은 이제 처음에 정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매뉴얼화 돼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전 수업, 제가 이제 매주 물건을 분석해주는 그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뭔가 책자나 자료가 뭐 어떤 정규 강의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딱 알맞게 정리되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네, 맞나요? 사실 선생님 주신 자료를 갖고 제 나름대로 막 가치 분석도 해보고 하면서 하는데, 이 외적으로 또 다른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방법들을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운동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지금은 내가 뭐 헬스장을 가거나 어떤 운동 교육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운동하실 수 있는 환경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약간 그게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대기남님의 환경에서 뭐 체육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혼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습관과 약간 의지도 생기고 한 것처럼, 부동산도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에 하는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자기계발서 책 같은 거 조금 보고 있고, 그거 아니면 운동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재미가 있죠. 네. 부동산은 재미가 있나요? 부동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의지만큼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뭐 어디 부위를 키우고 싶은데 맞아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슴 근육은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그 부위에 맞는 운동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막 어떤 거를 지식을 쌓으려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게 감이 안 잡혀서, 사실 그 단톡방에서 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서 이제 보고 그런 걸로 이제 보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도 하고 나서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이게 뭐 시험 문제 답을 뭐 이렇게 보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립된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좀 이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부분 자체가. 네. 그렇죠. 이게 뭔가 점수화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네.
사서 오르면 그게 또 점수화되지만 한정된 자본금으로 계속 그거를 시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아까도 어떤 분께서 다른 이제 어떤 20대 회원분께서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네, 그분이 이제 20대시고 아직 결혼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약간 농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뭐 노는 걸 줄여라. 노는 걸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일찍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을 시간을 확보해라. 이제 뭐 운동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기초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 이제 실전으로 하려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 지루함을 버티는 시간이 저는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대부분 직장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순수하게 내가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막상 따져보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고 주말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또 쉬어야 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뭐 연인도 만나고 또 취미도 해야 되고, 그럼 그것 빼고 이것 빼고 다 빼면 이제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피곤하게 공부하는 시간 말고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따지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1년간 그 지루한 과정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때 1년 동안은 그냥 적었어요. 스프링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두꺼운 걸 하나 사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컴퓨터로 적어요. 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키워드로 적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카페나 도서관 가서 적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이해되지만 막상 듣고 나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선생님이 무슨 의미로 이걸 이야기했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근데 적는 순간에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적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노트를 다시 펼쳐보면 어느 순간 그 글자가 나한테 좀 와닿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뭐 운동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그걸 계속 받아들이려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좀 지루한 과정이지만 분명히 그게 필요하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다 알려면 뭐 1년 만에 절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뭔지를 알고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오픈북 테스트거든요. 부자대김남님은 생애 최초 특별 공부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파는 거예요. 실제로 당첨되신 분들의 사례 있죠. 네. 그것만 뭐 출력하거나 스크랩을 해서 그분들 사례만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만 이용해서 당첨만 되면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세금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대출도 나한테 몇 프로 되는지만 알면 되니까 생애 최초를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있는 서울 지역이 유리한가, 이사를 하는 게 유리한가. 그러니까 일단 그 당첨에만 포커스를 두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걸 알면 좋지만 그 다른 거를 아는데 에너지를 쏠 필요는 없고, 생애 최초 단지가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가, 그것만 일단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 다음에 당첨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 받고 세금 고려하고 당첨되고 나서 1주택자의 투자 방향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놓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예, 내가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놓치는 정보에 대한 그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첨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집중해야 될 것, 그걸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떠올리고 집중한다. 분양단지나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원할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수업 듣고 복습 잘하고, 왜냐하면 복습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음 수업을 이해하는 귀가 트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청약 플러스 일반 매수도 제가 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매수를 잘 하려면 지역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수업 듣고 또 임장도 가보고 지금처럼, 그런 것들이 쌓여서 되는 거니까 청약 플러스 일반 매수 투 트랙으로 가되, 일반 매수를 잘 하려면 평상시에 이제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 그래서 1년은 내가 너무 그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쌓아간다. 그 쌓아간 것들이 정말 이제 누적이 돼서 결과로 돌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래도 젊잖아요. 젊고 하니까 아직 1인 세대잖아요. 네.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건 아직 없죠. 네, 지금 네. 없습니다. 막상 결혼하면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같이 가족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시간이 없어요. 1인 세대의 그런 고충도 물론 있겠지만 1인 세대만이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다. 주말에 온전히 4시간이 있다. 도서관 자리 잡고 배운 내용 계속 적어보고 손품도 팔아보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앞으로 서울에 8호 이하의 청약단지에 1인 세대에게 추첨제 비율을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2022년도가 거의 절반 지났지만 나머지 하반기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일 이제 요즘에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었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좀 약간 와닿았던 게 그 다 섭취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톡방에서 뭐 이거 할 땐 이게 좋다더라, 그래서 절세기술 책도 막 사서 읽어보고, 뭐 이게 좋다더라 그럼 그 책도 사서 읽어보고, 지금 역행자 곧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좀 제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급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다양한 책과 강의를 보고 할 텐데 대부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만, 그것만 가장 우선순위 올려놓고 그걸 먼저, 역행자도 뭐 나중에 읽어도 일단 청약, 일반 매수, 내 집 마련, 요 3가지의 키워드를 두고 계속 그거를 생각해야 내가 몸이 그걸 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걸 보통 우리는 이제 밀쳐내기 마련이죠. 부담되니까. 근데 억지로 그냥 그걸 끌고 와서 계속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부담이 재미로 다가오는 순간도 옵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그 사실 선생님은 되게 임장을 엄청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분양 단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단지들을 그냥 계속 그냥 혼자서라도 그냥 다니면서 뭐 나름대로 그걸 세우다 보면은 이것도 제 나름대로 쌓아지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임장이 사실은 이동하는 시간, 또 체력적으로나 에너지가 뺏기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고 뭔가 청약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많이 보고 계속 비교하면서 범위를 좁혀가는 걸로 볼 텐데, 청약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면은 그거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만약에 일반 매수에도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후보군을 3개 정도 두는 거예요. 내 자금과 내가 내 직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임장을 가야죠, 틈틈이. 이 정도 금액으로 떨어지면 내가 사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정해놓고 보면은 내가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함이 떨어지죠. 왜냐면 나는 청약만 기다리면 미리 검토해놓은 매수 단지가 없으니까 초조하거든요. 일반 매수 단지도 보고 청약도 봐. 그러면 나는 덜 초조하죠. 어떨 때는 청약 단지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일반 매수 단지가 나오고 하니까 내가 선택권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죠. 균형감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진짜. 이게 좀 막 어디다 말하기도, 누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뭐 이걸 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부모님은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공부하는 거를. 다행히 부모님이 귀농을 가셔서 눈치 안 보고 저 공부하고 있긴 한데, 가끔 올라오시면 아직도 그거 공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제가 한 건을 좀 빨리 해서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좀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좀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그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자대기나님의 부모님은 은퇴를 하신 건가요? 네, 두 분 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귀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이제 한 4개월 되신 거고, 준비는 한 되게 오래 하셨어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같이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그러셨는데,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되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혼자 한다고 해놓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가끔 오시면은 두 분 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오시는데 키우시는 것들을 갖고 오시거든요. 그거 보면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님이 너무 만족도가 좋으세요, 어머님보다는. 어머님은 안 좋아하시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농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1인 30대 미혼 남성분의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졌네. 꺼졌어요? 배터리가. 아하.